안녕하셨죠? 벽광입니다. 사주명리학 육친론 기초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정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자, 오늘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제극인에 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자 그대로 보면은 제극인이라는 것은 제가 인성을 극한다, 인을 극함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인을 극함. 그러니까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육친이 인성의 육친을 극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화라는 개념, 재물 또는 통칭해서 재화, 모든 가치가 있는 것에 어떤 그 재화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을 우리가 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제 큰 재물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과거에 우리가 그 뭐 동전이라든지 엽전이라든지 하는 개념의 어떤 재화, 돈, 그런 화폐는 규모가 작다면 이제 그 재물, 그 돈의 규모가 커지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 문서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표라든지요. 수표에 이제 숫자를 많이 기입해서 돈의 단위를 불려서 그거를 이제 발행함으로 인해서 큰 돈 단위를 쓴다든가요. 또는 뭐 어음이라든지 뭐 어떤 유가 증권이라고 해서 그 문서상의 이제 금액이나 이제 가치를 적시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금액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될 경우 이제 결과적으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단위가 커지면 결국 문서화 되더라 이 말이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제 뭐 집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큰 돈 주고 사지만 역시나 집 문서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문서를 내가 갖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규모가 커지면 인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과의 관계에서 이제 물론 재물이 인성을 극한다는 개념에서는 이게 그럼 과연 사이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 어우러지면은 그것이 이제 재화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인성의 육친으로 잘 이렇게 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이 제극인의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재성이라는 것은 이 정제는 현실적인 감각이죠. 재물적 감각. 그러니까 현실, 재물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은 매우 그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그런 현실적인 기반 아래서 유통되는 것이 다 돈이고 재화이기 때문에 인성을 이 사주의 인성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 재성이 와서 인성을 적절하게 극을 해줌으로 인해서 제극인이 되더라도 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은 사람이 이렇게 인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아이디어, 기획 능력, 뭐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승화되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간이 신약할 때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성이 좀 세서 이 강한 재성이 이렇게 인성을 극하게 되면 일간을 약하게 만들면서 다시 제가 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일간은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성의 생을 못 받게 됨으로 인해서 죄를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악순환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주 내에서 구조가 이루어지면은 이 제극인이 참 안 좋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제극인 상태에서는 꼭 참고해야 될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탐재괴인 현상과 또는 이제 재인불의 현상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서를 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한번 그래서 제극인, 탐재괴인
그리고 자인불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여기 띄운 것처럼 제극인의 상태에서는 제가 인성을 극함이라는 큰 명제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주요 관찰점 그러면은 탐재괴인, 재인불회 이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탐재괴인이라는 것은 재물을 탐함으로 인해서 인성을 붕괴시킨다, 무너뜨린다. 괴짜는 무너뜨릴 괴짜죠. 인성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뭐 이제 돈을 탐하다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기의 이제 인품을 깎아내리는 현상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재인불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인성과 어울리는 것에서 그 꺼리낌이 없다, 장애가 없다 이런 뜻이죠. 애자는 이제 꺼리낄 애자인데 꺼리낌이 없다. 아니 불자를 썼으니까요. 불자가. 그러니까 제가 인성이 서로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좋은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재와 인성이 잘 어울리는 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재와 인성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관계, 또 하나는 재와 인성이 잘 어울리는 관계.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서를 한번 또 보실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선 탐재괴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재괴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재를 탐한다 이런 얘기죠. 재를 탐해서 인성을 붕괴시키는 경우인데요. 이제 요 두 가지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양간이라고 하는 것, 양간은 우리가 갑병 무경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을정기신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간의 천간론을 설명드릴 때 이 양간들은 전부 천간합을 볼 때 이제 이 갑은 기를 만나면 정제를 보면은 합이 된다고 했죠. 합이 되는 관계. 그래서 양간들은 모두 이렇게 정제를 보면 합이 되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간들 같은 경우에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을 보게 되면 전부 합하는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양간들은 정제와 합이 되고 음간들은 정관과 합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양간은 대체적으로 이런 현실적인 재화의 속성을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음관들은 그런 것보다는 관성, 즉 정관인 사회적 명예 지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갑목, 을목을 놓고 봤을 때 갑목은 기토 정제를 보게 되면 합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제니까 인성이라고 하면은 임수나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수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임수는 요걸 하면 이제 양대 음으로 극하게 되고, 계수는 음대 음으로 반대로 썼네요. 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극하게 되죠. 토국수의 관계니까요. 이 토에서 수를 극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 기토하고 별다른 저기가 없습니다. 합의 관계에 성립이 되진 않죠. 그냥 이제 극하냐, 그러니까 음대 양이면 덜 극하고 음대 음이면 좀 더 세게 극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편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편재인 무토는 임수와 계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정인이고 이게 편인인데요. 자, 무토는 무계합을 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극을 하겠지만 양대 양으로 극을 하겠지만 무계는 극을 하는 게 아니라 합을 하는 거죠. 무계합 해가지고 천간합에서 무계합화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편재가 이 정인과 잘 합의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재인불회라고 하는 요소에서는 이
즉 재와 인성이 서로 어울림에 큰 장애가 없다. 그게 이제 제인불해가 되는데요. 그런 요소는 정확하게는 양간들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양간이 편재와 정인이 합을 하는 관계를 우리가 제인불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제 상태에서는 제인불해의 요소가 이제 천간에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양간들 같은 경우나 음간들 같은 경우도 모두 전부 탐재개인의 현상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간목 같은 경우 정제가 누구를 더 많이 극해요? 개수를 더 많이 극하니까 개수 정인을 만나면 정제 정인이 서로 탐재개인 현상이 심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대 음으로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배합이 되다 보니까 이 임수를 극하는 것보다 개수를 극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탐재개인의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인불해는 정확하게는 양간인 경우 편재와 정인이 합의되는 관계가 이제 제인불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서 탐재개인 하게 되면은, 먼저 탐재개인의 설명을 잠시 드리면, 탐재개인 현상을 보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고소에 써 있는 현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뭐 갓쓰고 뭐 시장에서 생선 판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갓쓴 선비가 시장에서 그 어물전에서 생선을 팔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 어울려요. 갓쓰고 도포 입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직업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현상, 직업적.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공부하고 또는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실제로 나하고는 성격상 맞지 않는 곳에 가서 일하는 현상도 이 탐재 개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본인이 괴롭겠죠? 그러면 이제 가서 그 생선 팔아야 되는 자신의 처지가 굉장히,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초심자들께서 그럼 갓을 벗으면 되지 않습니까? 갓 벗고 이제 작업복 갈아입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실제로 사주에서는 그렇게 작업복으로 현실처럼 갈아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 마인드가 갓 쓰고 선비처럼 도포자락 휘날리는 사람인데, 시장 가서 생선 파는 입장이 돼야 되니까 장사를 잘 못하겠죠. 자, 그런 것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또 뭐냐면은 재를 탐하다가 인성을 붕괴시키니까 돈 버느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지탄을 받는 겁니다. 지탄. 저 사람 저 돈이면 온갖 나쁜 짓 다 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알면서도, 그리고 또 이렇게 실수를 하고 범법성이라든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해야만 하는 상황, 이런 것들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탐재개인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에서 보면 탐재개인이 되면 정제정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간목한테 보면 정제 정인이 서로 극하는 관계가 탐재개인이 되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어떠한 밸런스,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잘 사이가 좋게 이렇게 서로 잘 어울리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뭐 여기 보면 정제를 그럼 왜 아버지로 봅니까? 그러니까 사주에 편제가 드러나지 않고 정제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정제를 아버지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내 남자한테는 처와 나의 모친이 사이가 매우 좋지 않더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탐재개인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인불해가 되면은 뭐라고 그랬죠? 재와 인성인 서로 잘 어울린다.
어울리는데 장애가 없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재물이 큰 문서의 요소로서 재화가 커지는 거죠. 재화가 커지는 거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돈을 벌면 큰 돈도 잘 승화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간 같은 경우에는 편재와 정인이 합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재인불회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음간에는 재인불회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러면 또 바꾸면 뭐예요? 이런 양간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재인불회가 되는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모친이 서로 사이가 매우 양호하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의 균형 인자가 매우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도움을 또는 후광을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 있냐? 그러면 자신의 아이디어 인성이니까요. 지식 이런 것들이 곧 사업화 될 수 있다. 왜? 편재하니까요. 사업화돼서 큰 재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학원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칭에서는 지식 사업 이렇게 우리가 요즘 얘기할 때는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 요소들이 잘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더라. 이런 이야기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재인불의 현상을 재인불의 현상이라고 하기엔 나쁜 게 아니니까 이 재인불의 요소가 사주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한 면으로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추가돼서 말씀드리자면 탐재귀인은 대표적인 게 또 뭐예요? 일간이 인성으로부터 생조를 받아서 통분 힘을 얻고 있을 때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해버리면 일간의 통분력을 훼손하니까 일간이 더 약해져서 재를 내 것으로 못하는 악순환이 되는 거, 그것도 탐재개인의 대표적인 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겠죠. 예, 지금까지 그래서 설명드린 요소가 이제 우리 정제 역할 중에 재와 인성의 관계, 그래서 정제 역할 중에 이제 재와 인성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느냐에 따라서 가족 관계에서 이제 부모와 모친,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재물이 규모가 크게 승화되는 요소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챙겨봐야 될 점들에 대해서 우리 기초 시간에 꼭 챙겨봐야 되니까요.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제 드디어 정제의 역할, 그래서 재극인, 네 번째인 재극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제라는 육친이 사주 내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별로 전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양새를 나타내는 뭐 탐재개인이, 괴인이, 재인불의 뭐 관성하고 관계해서 뭐 제자 약살이니 그런 것들 전부 그런 용어들은 반드시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중에 이제 격국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격국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개념들이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까지 설명되었던 내용들 중에 이렇게 네 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그 상황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 글자만 나오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친론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선 강의에서 또 설명드렸지만 사주를 펼쳐놓고 서로 육친 관계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육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육친 정도는 빨리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익혀보도록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제 이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벽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